그 다음에 이제 911페이지 보시면은요. 911페이지 보시면은 그 이연법인세 자산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연법인세 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연법인세 자산이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설명한 내용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자산 이야기했죠.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자산. 그런데 이연법인세 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해서 그 세후 금액이 이연법인세 자산이다. 그거 말고도 있어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될 게 뭐 결손금 2월 공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월 되는 세액 공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될 후보는 세 가지다. 네, 이렇게 세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거 말고 이제 결손금부터 이제 설명을 또 해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세무상 결손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세무상 결손금이 뭐예요? 세무상 결손금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어떤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 왔을 때 그게 마이너스 금액이 되는 경우, 여기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해서 여기 왔을 때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 세무상 결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금액이 될 경우 세무상 결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요게 마이너스인 경우에 세무상 결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면은요, 가령 이제 단기에 과거에 계속 이익이 나다가 단기에 결손금이 왕창 났다라고 하면은 이 결손금은 현행세법에서 한국 경우에 장래 10년간 그 원래 세금 원래 마이너스 난 금액을 장래 10년간 그 법인세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액으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 하면은 이게 이런 논리죠. 자, 과세소득이 있으면은 세율 적용해서 국세청이 세금 내시오 하면서 받아가죠. 과세소득이 있을 때마다 세무서가 돈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회사가 마이너스 나면은 회사가 손실이 나면은 국세청이 도와주느냐?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경우에 국세청이 도와줘야지 형평성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어떻게 하느냐면 적극적으로 회사가 마이너스 났을 때 국세청이 도와주지는 않지만은 마이너스 났을 때 그 금액을 장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때 10년간 써먹으라, 그런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게 결손금 2월 공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장래적으로 그렇게 써먹을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결손금 소급 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912페이지에 보면은 먼저 결손금 2월 공제라는 게 있어요. 결손금 2월 공제. 그래서 결손금이 뭐냐, 세무상 결손금이 뭐냐, 그 2차원이 마이너스 되면 걔가 세무상 결손금이죠. 그래서 세무상 결손금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줄치도록 하죠. 세무상 결손금은 장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이연법인세 자산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912페이지 그 표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자, X 1년에 뭐 회계 이익에다가 뭐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텍스상 과세 표준이 마이너스 5,000원 이렇게 났어요. 마이너스 5,000원.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세무상 결손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세무상 결손금이 5,000원 이렇게 났어요. 이 세무상 결손금 5,000원은 장래 그 과세소득을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면은 일단 그 과세소득
뭐 마이너스 금액에 세율 곱하면 마이너스 금액이죠. 이럴 경우 그냥 그 과세 소득을 세율 곱해서 세금이 빵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세금을 요게 과세 소득이 마이너스면 세금을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낼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얘는 그 다음에 가령 이제 그 과세 소득이 7,000원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얘를 써먹을 수 있어요. 플러스 7,000원이 있는 여기에다가 5,000원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요게 과세 소득이 2,000원 이렇게 되고 아래 이제 세율이 10%다 이러면은 세금을 200원 계산하죠. 그래서 얘가 없었다면은 700원 세금 낼 거를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금을 500원만큼 적게 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세무상 결손금 2월 공제되면은 여기에 장래 법인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 즉 500원만큼 이연법인세 자산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912페이지에 아래쪽에 양갈로 B에 결손금 소급 공제라고 있어요. 요거는 좀 다른 시각인데요. 결손금 소급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보도록 할게요. 결손금 소급 공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원래 그 과세 표준이 마이너스 났어요. 텍스상 그 과세 표준이 마이너스 났어요. 그런데 전기까지는 회사가 이익이 계속 나서 전기에는 세금을 납부했다는 거죠. 전기에는 세금을 납부했다? 근데 단기에는 마이너스 나서 세금 낼 건 없지만은 전기에 낸 세금이 아깝죠. 가령 이제 그 전기하고 단기하고 통산해서 보면은 전기에 세금을 그렇게 내지 않았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그 혜택을 주느냐 하면은 단기에 마이너스 났으면은 전기 세금하고 같이 통산해가지고 결국은 전기에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결손금 소급공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에 자 다시 정리하면은 단기에 세무상 결손금이라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거죠. 세무상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전기에는 과세 소득이 플러스라서 전기에 세금을 납부한 게 있어요. 이럴 경우에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 환급을 단기에 결손금을 고려한 금액만큼 요 납부한 거를 돌려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 912페이지 그 아래쪽에 동그라미에 줄치도록 할게요. 자, 이 결손금 소급 공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원래 결손이 났을 때 그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연법인세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그라미에 줄을 치도록 할게요. 소급 공제로 장래 법인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X 1년 기준으로 장래 법인세가 달라지느냐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단기 결산에서 과세 관청에 대한 미수 채권을 인식하고 법인세 수익 또는 법인세 비용 차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13페이지에 보면은요. 913페이지에 보면은 케이스 3 결손금 2월 공제 및 소급 공제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P상사의 법인세와 관련한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정기 2월된 일시적 차이는 없다. 그래서 정기 2월된 어떤 그 텍스와 어카운팅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피상사는 법인세 관련 2월 결손금 공제 및 소급 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회사이다. 예, 둘 다 적용되는 회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X1년, X2년, X3년. X1년도에 자, X1년도에 이제 세율이 30%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할 게 없고요. 그럼 1차원하고 2차원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게 똑같은 값이다. 1차원, 2차원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법인세율 30%다. 그럼 이제 30% 곱하면은 이렇게 국세청에 갖다 낼 미지급 법인세가 9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되고 이연법인세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조건에 보면은 뭐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가 없으니까 장래에 조정할 사항이 없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X1년에 현재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에 계산할 게 없다 그런 말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X2년에는 그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에 보면은 X2년도 발생한 결손금 1,000원과 관련해서 X1년에 납부한 법인세를 소급 공제한다. 잔액은 2월 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소급 공제도 되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급 공제면은 이 지금 두 개를 통사해서 보면은 두 개를 합해서 보면은 요 지금 3,000원으로 인해서 세금 900원을 X1년도에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900원을 돌려받아야 되죠. 국세청으로부터 900원을 돌려받아야 돼요. X2년에 와서 소급 공제를 적용하면은 세금을 돌려받아야 돼요. 소급 공제. 전기하고 단기하고 이렇게 합해서 보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기에 900원 냈으니까 900원을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900원을 국세청에 대한 채권으로 인식해 주면 되겠죠. 국세청에 대한 채권으로 인식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대 과목은 항상 이제 뭐 법인세 비용이나 또는 지금 요 경우와 같이 법인세 비용이 계산되지 않으면 그냥 법인세 수익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법인세 수익 X2년은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법인세가 발생할 때는 상대 과목을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법인세 수익이라고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럼 되고 그럼 요 가운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7,000원만 남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000원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7,000원으로 인해서 자 3차원 생각해보죠. 단기법인세가 있나요? 단기법인세는 빵이죠. 예, 그래서 X2년도 예, 그 여기 3,000원을 제외한 마이너스 7,000원에 대해서 단기법인세는 빵이다. 예, 그러면 그 3차원에서 계산할 건 없죠.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4차원 생각하면 되죠. 4차원 이연법인세 효과가 있느냐? 자, 7,000원 얘가 차기로 2월 되면은 이거 결손금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년도 말에 요 남은 마이너스 7,000원이 장래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 계산 대상인 거죠. 그래서 2월 공제 해가지고 결손금 2월 공제 그것에 그 텍스 레이스를 곱해가지고 장래 텍스 레이시 30%라고 하니까 그 금액만큼 그러면 이게 장래 지금 문제 조건에 보면은 2월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장래 과세소득은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결손금을 장래에 써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7,000원에 대해서 장래세율 적용해가지고 30% 적용하면은 2,100원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7,000원에 대해서 30% 계산해야 되고, 상대 과목으로 이렇게 이 해는 법인세 비용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수익으로 계산이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에 보면은 X3년도 법인세 신고에는 X2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잔액을 전액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년도에 회계이익이 2만원인데 그 2차원 계산하면서 여기서 그 텍스상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여기 이월된 7,000원을 써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2차원이 13,000원이 된다는 거죠. 13,000원. 여기에 당해년도 세율 30%를 곱해주면은 3,900원의 법인세가 계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3,900원은 어떤 금액이에요? 국세청에 갖다 낼 세금이죠. 이거를 미지급 법인세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 3,900원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고요. 이때는 이제 법인세가 등장하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연법인세를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이연법인세. 장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이연법인세가 빵이에요. 그런데 요 3년 말 현재 기초 이연법인세 자산이 2,100원이었죠. 근데 기말에 더 이상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게 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 변동액 2,100원 이연법인세 자산 계산했던 걸 이제 털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2,100원을 털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상대 과목으로 이제 법인세 비용 2,1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결손금 2월 공제, 수급 공제라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세액 공제라고 있는데요. 이거 뭐 법인세를 공부하신 분, 실무를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국가가 이제 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국가 정책에 맞는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깎아주는 게 있는데, 뭐 임시 투자세액 공제다, 뭐 또는 투자세액 공제다, 뭐 이런 등등의 세금 깎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금 깎아주는 게 있는데, 그럼 세금 깎아주는 게 있으면 단기 법인세를 계산할 때 걔를 법인세 계산 금액에 마이너스 시켜주면 되는데, 그게 혹 가다가 올해 사용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월되는 세액공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914페이지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주시도록 할게요. 2월 공제되는 세액공제는 세후 금액이므로 그 자체가 이연법인세 자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공제되는 이연법인세 세액공제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케이스 4를 보면은요, 거기 케이스 4를 보면은 A 상사는 X1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10만원으로서 과세소득과 일치하는 금액이다. 장래 및 현재 법인세율이 10%이다. X1년에 법인세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가 발생하였다. 한편 장래 과세소득은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단기 발생한 투자세액 공제가 2,000원이다. 단 X1년도 투자세액 공제 한도는 500원이며 초과금액 얼마예요? 1,500원이죠. 1,500원은
향후 3년간 이월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이익이 10만 원이고요. 법인세율이 10%예요. 그래서 납부할 세금이 만 원이에요. 만 원이고요. 그 세액공제가 총 2,000원 계상되는데 단기 세액공제 적용하는 한도가 있어서 단기에 세액공제가 500원밖에 써먹지 못하고 나머지 1,500원은 장래에 3년간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단기에 납부할 세금은 9,500원이죠. 그래서 9,500원을 미지급 법인세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이렇게 9,5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연법인세를 계산하는데 이연법인세 장래 그 세금을 줄여줄 게 있느냐? 네, 줄여줄 게 있어요. 여기 1,500원 세금 줄여줄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1,500원은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후 금액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세율을 곱하는 건 아니고요. 요 금액 자체, 세액공제 자체가 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요 금액 자체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1,500원 계산하고 상대 과목으로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연법인세 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연법인세 자산이 뭐 여러 가지 있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915페이지에 제2절 법인세 회계기간 배분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연법인세 자산, 실현 가능성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항상 인식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해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은 뭐냐면은 장래 과세 소득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줄을 치도록 할게요. 915페이지 거기 땡땡땡이 있고 거기 다음 줄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 등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 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장래 과세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장래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 여기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 등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 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의 경우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 충분한 과세 소득이 발생해야 된다. 그죠? 뭐 방금 설명드린 그런 거죠.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장래에 충분한 과세 소득이 있어야 된다. 거기 이제 그 아래 땡을 보면은 거기 이제 줄 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그 객관식 시험이나 주관식 시험에 상당히 좀 중요한 워딩인데요. 미래 회계 기간에 충분한 과세 소득이 있을지 여부를 평가할 때 미래 회계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한 과세 대상 증가 금액은 무시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은 당해 차감할 일시적 차이 자체가 사용되기 위하여 미래 과세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이연법인세 그 자산이 계산되기 위해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 그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미래 과세 소득이 충분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가령 이제 원래가 당기고 이후 기간에 그 플러스 조정이 세무조정 사항으로 플러스 조정이
발생할 거다. 플러스 조정이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플러스 조정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있는 현재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여기에 이 플러스 조정으로 인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플러스 조정이 발생했다는 거는 그 플러스 조정은 항상 뒤에 가면은 언젠가는 얘가 마이너스 조정이 되죠. 이후에 얘가 마이너스 조정이 되죠. 마이너스 조정으로 소멸되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조정이 소멸되면서 이때 또 과세소득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충분한 과세소득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동그라미 1에서 이야기하는 충분한 과세소득이라는 거는 이게 장래에 발생할 과세소득에 플러스되는 조정사항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연법이세 자산을 계상하자, 이런 주장은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은요,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은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면은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거기 줄을 치도록 할게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 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자, 요것들이 각각 5조건이에요. 또는 그런 거예요. 장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요거 또는 요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거기 워딩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 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장래에 플러스 조정이 있는데 요게 이 차감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기간에 플러스 조정이 소멸될 게 있다. 요거와 별도로 플러스 조정 소멸될 게 큰 금액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상황은 요걸로 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16페이지에 동그라미 3 세무정처액으로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 이야기할 수 있죠. 과거에 회사가 강남에 있는 토지를 10억 원에 취득했어요. 수십 년 전에 10억 원에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게 토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곧 처분하면은 이게 엄청난 과세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그래서 회사가 마음을 먹으면은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지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916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계속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경우에 장래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는, 법인세 감소라는 게 뭐 충분한 과세소득 발생해야 된다 등의 경우에 전제조건이 있죠. 그래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그래서 법인세 감소 예상액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장래 법인세율을 곱한 게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이연법인세 자산 효과죠. 그 다음에 결손금 2월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 그럼 장래 법인세율을 곱해서 그 금액도 이연법인세 자산이 될 수 있죠. 그리고 2월 되는 세액 공제가 있다. 그거는 법인세율을 곱하지 않은 그거 자체로서 이연법인세 자산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래 과세소득이 충분한 그런 경우에 이게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 기말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측정될 금액이 이만큼이다. 그런데 기초에 이만큼 계산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기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 과목은 법인세 비용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916페이지 보시면은요, 양갈로 1에 세무상 결손금 및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세무상 결손금 및 세액공제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좀 읽어보면은,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이식조건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이식조건과 동일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산한다. 자, 거기 줄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줄치도록 할게요.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회사가 세무상 결손금을 지금 현재 갖고 있어요. 자, 세무상 결손금을 갖고 있다? 그럼 그 과세소득이 마이너스라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가능한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지 마라. 왜냐면은 뭐 지금까지 세금 안 냈는데 미래에 세금 내겠느냐, 세금 낼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무상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지 마라. 그 아래 동그라미를 보면은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거나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917페이지 세 번째 줄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 등이 실현될 수 있는가는 매 회계 기간별로 그 실현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example 5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지금 읽어드린 부분을 example로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example 5를 보면은요. 자, 1년도 기말 현재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및 2월 결손금은 2년도 및 3년도에 각각 1,000원씩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상 과세소득 및 가산할 일시적 차이 소멸의 합계는 2차년도 및 3차년도에 각각 1,400원 및 700원이다. 자, 지금 1차년도예요. 1차년도고 1차년도로 해서 그 2월 되는 일시적 차이 또는 결손금, 뭐 일시적 차이 또는 결손금이든 요게 2차년도에 1,000원, 3차년도에 1,000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거니까 이게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게 2차년도에 1,000원, 3차년도에 1,000원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그 세금을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거니까 여기에 세율 곱해가지고 뭐 여기서 세율 뭐 가령 뭐 10%라고 가정하고 세율 10% 곱해가지고 이연법인세 자산을 100원 100원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연법인세 자산을 100원 100원 200원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고 장래 요 마이너스 금액들이 실현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액이 실현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연도별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 요 마이너스 금액이 그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플러스 금액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상 과세소득과
가산할 일시적 차이 소멸액이 얼마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가령 요게 이제 과세소득을 늘려주는 게 1,4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요 마이너스 되는 1,000원 얘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이 1,000원이 충분히 사용 가능한 거죠. 1,400원 플러스 금액 될 게 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1,000원은 충분히 사용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0% 적용한 100원을 이연법인세 자산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100원만큼 세금이 줄 거기 때문에 100원만큼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상해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000년도에는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요소가 1,000원이에요. 근데 플러스 요소가 얼마냐? 플러스 요소가 700원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마이너스 요소 가운데 700원만 사용될 수 있죠. 네. 나머지 300원은 과세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용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곱하기 할 때 1,000원에 대해서 10% 100원이 아니고 요걸 700원으로 봐서 700원 곱하기 10%에서 70원만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해라 이런 이야기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검토는 매 회계 기간에 계속 해줘야 돼요.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상하려면은 장래 연도별로 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사용될 수 있는가,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요거하고 플러스 요소 예상과세소득하고 가산할 일시적 차이 소멸액하고 이 합계가 충분해야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17페이지 아래쪽에 이러한 검토는 과거 결산에서 예상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인식하지 못한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해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 자산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면 과거 인식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요 300원 인식 못했죠. 이 300원은 언제 인식할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가지고 장래에 이 300원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요 플러스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인식한 이연법인세 자산이더라도 이연법인세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지금 여기 170원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1차년도에 자산으로 계산했다 하더라도 2차년도에 가가지고 이러한 추정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미 170원 계산했다? 그럼 170원이 안전하게 계속 자산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장래 연도별로 장래에 가서 다시 따져봐야 되고 이미 계산한 것도 이렇게 감액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이제 918페이지 보시면은요. 918페이지 보시면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거 있어요. 방금 전에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은 장래의 마이너스 금액이 플러스 요소가 충분한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연법인세 부채는 어떠냐? 반대로 이연법인세 부채도 마이너스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계산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918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매 보고기간마다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연법인세 부채는 그러한 고려 없이 인식한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는 얘가 부채가 사용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채? 세금 낼 게 장래에 생기는구나? 무조건 계상하라는 거예요. 이연법인세 자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있어요. 이연법인세 부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연법인세 부채. 그래서 계속영업이익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부채 이야기인데요. 장래 법인세 전가 예상액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것의 세후 금액을 이연법인세 부채로 기반에 계상돼야 된다. 기초에 계상한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으면은 그 차액만 단기에 추가로 이연법인세 부채 계상하고 상대 과목은 법인세 비용 계상한다. 자, 이제 91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919페이지는 케이스 5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 그런 이야기예요. A 상사는 X1년도에 사업을 개시했어요. 세전이익과 세무조정사항 그리고 차기부터 일시적 차익 소멸 예상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X1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시적 차이가 X2, X3에 이렇게 소멸된다 이렇게 돼 있고 X2, X3 예상 세전 이익은 5만원씩이며 그 후 계속 결손이 예상된다. 그래서 X2, X3까지만 각 연도별로 5만원씩 그 세전 이익이 예상되고 그 후에는 계속 결손이다 이렇게 예상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X1년도에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3차원 계산해 줘야 되겠어요. 단기 법인세. 그래서 세전이익이 5만원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4만원 플러스 만원 플러스 14만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과세소득이 14만원, 16만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율 10%를 곱하면은 단기 세무서에 갖다 낼 미지급 법인세가 16,000원 계산돼야 되죠.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 16,000원 이렇게 산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라고 16,000원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산해 줘야 되겠어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냥 뭐 생각하지 말고 장래 납부할 예상 세금을 그냥 다 계산해 주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요소가 여기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요소가 2년도에 3만원 세율 적용하면은 세금이 3,000원 늘어나겠다. 플러스 요소가 만원 세율 10% 적용하면은 세금이 1,000원 늘어나겠다. 그럼 이거는 이연법인세 부채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 이연법인세 부채가 4,000원이에요. 이게 X1년이 사업 개시이기 때문에 전기로부터 이익을 받은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4,000원을 이연법인세 부채 계산해야 된다. 이연법인세 부채 계산해야 된다. 4,000원. 상대 과목은 법인세 비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산해 줘야 돼요. 이연법인세 자산. 앞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 무조건 세율을 곱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실현 가능한지 실현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려면은 지금 여기 요 7,000원이 얘가 후보지요. 이 후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장래 플러스 요소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장래 플러스 요소가 여기 3만원 있죠. 헷갈리니까 빼고. 자, 장래 플러스 요소가 3만원 있죠. 그리고 X2, X3년에 예상 세전 이익이 5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5만원이 여기도 오고 그 X3에도 오고 그 후에는 결손이라고 하니까 그 후에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만원이 오면은 플러스 얼마예요? 8만원이죠. 여기 마이너스 7만원이 사용될 수 있나요? 네,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사용되기에 충분한 플러스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세후 7,000원이 사용 법인세 절감 효과로 계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연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5만원이 들어온다. 그럼 플러스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6만원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금액이 7만원이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 다 사용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플러스 6만원까지만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6만원이라고 봐가지고 마이너스 6,000원으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산할 때는 플러스 요소 그 범위 내에서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후 금액이 합계가 13,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계산할 거는 13,000원만 이연법인세 자산 계산할 수 있다. 상대 과목은 법인세 비용이다. 13,000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920페이지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920페이지에 케이스 U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B물산의 X1년 세전이익과 단기법인세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세전이익 추정이 있고 B의 무형자산 거기 X1년 그 무형자산 세무조정이 플러스 3만원 되는 게 있는데 그 양가로 B에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B에 보면은 그것들이 장래 3년간 만원씩 송금 처리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양가로 C에 보면은 연구개발준비금 해가지고 뭐 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명칭은 몰라도 되고요. X1년 기초 현재 가산할 일시적 차이 8만원이며 관련 이연법인세 부채 24,000원이 이연법인세 부채가 정기 2월 된 게 24,000원 있다 이런 말 하고 있고요. 당해 일시적 차이는 X3년에 전액 입금 처리된다 이렇게 돼 있고 D에 보면은 세율이 뭐 변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X1년에 뭐 조정사항은 요것뿐이에요. X1년 조정사항은 여기에 플러스 3만원 그래서 과세소득 마이너스 7만원 법인세율 30% 납부세금은 빵. 그럼 3차원 계상할 건 없죠. 4차원만 계상해주면 되는 거죠. 3차원 계상할 건 없고 4차원만 계상해주면 되는 거죠. 먼저 그 플러스 요소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러스 요소가 뭐가 있느냐? 플러스 요소가 뭐가 있느냐? 그 B는 무형자산 한도 초과액 2년, 3년, 4년에 만원씩 송금 처리된다. 이건 마이너스 요소죠. C는 어떻게 돼요? 연구개발준비금. 연구개발준비금은 얘가 이제 그 X3년에 입금 처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X3년에 그 연구개발준비금 8만원이 입금 처리된다.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플러스 8만원 이런 역할을 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문구가 보면은 관련 이연법인세 부채 24,000원이 재무상태표에 계산되어 있다. 그 말이 기초에 30% 세율 적용해가지고 38, 24, 24,000원이 기초 이연법인세 부채로 계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세후 금액이 얼마예요? 얘는 세후 금액이 세율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30%였는데 2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율이 20%이기 때문에 이게 세금 얼마 부담돼요? 16,000원. 16,000원 세금 부담이 되겠죠. 다른 플러스 요소는 없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기말 이연법인세 부채는 16,000원이 돼야 되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면은 지금 기말 이연법인세 부채가 주는 그런 분계가 필요하죠. 자, 1번, 2번. 1번 단기법인세 회계처리는 지금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거죠. 2번 이연법인세 부채부터 계산하는데 이연법인세 부채가 기초에 24,000원이었는데 기말에 세율이 바뀌어서 16,0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가 줄어들어야 되네요. 지금 이연법인세 부채가 8,000원 줄어들어야 된다. 상대 과목은 뭐 조금 이따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산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그 장래에 마이너스 시키는 것들이 이연법인세 자산 효과죠. 후보죠. 그래서 B에 보면은 무형자산 한도 초과가 2년, 3년, 4년에 각각 만원씩 마이너스 될 거다. 요게 장래에 만원, 그 다음에 만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은 거기까지 돼 있지만은 여기 X1년도에 여기
과세소득이 마이너스 7만 원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7만 원은 결손금 2월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7만 원 얘도 이연법인세 자산 후보죠. 이연법인세 자산 후보가 두 개예요. 여기 X1년에 발생한 결손금 7만 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무형자산 마이너스 된 거 후보가 두 개죠. 자, 그리고 X2, X3, X4는 예상 세전 이익이 5만원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5만원이 아직 발생한 건 아니지만은 예상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할 때 플러스 되는 금액에 같이 포함해서 생각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되는 금액이 5만원 있고 다른 플러스 금액이 없네요. 5만원 있으면은 여기 과세소득이 얼마 사용될 수 있나요? 여기 플러스 되는 게 5만원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만원 있으니까 이 결손금 공제는 4만원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나머지 3만원은 그 다음에 써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보면은 플러스 금액이 5만원, 8만원 총 13만원이고 마이너스 금액 만원하고 남은 3만원을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만원을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X1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은 여기 4만원, 3만원 각각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러면 세율 30% X2년에 적용하면 얘는 마이너스 2천원, 얘는 마이너스 8천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율이 20%로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 적용하면 얘는 마이너스 2천원이고 얘는 20% 적용하면 마이너스 6천원이고, 그럼 마이너스 금액은 다 얼마예요? 여기 더 계산해야 되네. 여기는 마이너스 금액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5만원하고 마이너스 금액 만원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천원.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이 30% 세율이니까 엉뚱하게 갔네. 30% 세율이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3천원, 30% 세율이니까 12,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 7천원이고요. 25,000원. 25,000원만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기말 이연법인세 자산이 25,000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기초의 빵이니까 계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계상할 게 25,000원 계상돼야 된다. 법인세 낼 게 없으니까 이제 법인세 수익이 되겠죠. 수익 25,000원. 위에도 법인세 수익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예, 92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다단계 세율 및 법인세율 변동이라고 있습니다. 음, 922페이지 아래쪽을 보면은 거기 아래쪽에 중간부터 우리나라처럼 다단계 세율 구조인 경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세율이 과세표준 1억까지는 뭐 10%, 그게 뭐 그 후에 이제 20%, 22% 이렇게 세율 구조가 다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계상에서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균 세율을 적용해 줘야 돼요. 평균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거기 출치도록 할게요. 법인세 비용을 예상 과세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평균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만약 한계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한계 세율이 뭐 10%, 20%, 22%인데 그렇게 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자, 923페이지 케이스 7이 있는데요. 케이스 7을 잠깐 보면은요.
유상사의 X1년 말 현재 법인세율은 30%이며 기말 현재 어카운팅하고 텍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X1년 말 현재 가산할 일시적 차이 30% 적용해서 이연법인세 부채가 12만원, 그 다음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 25만원인데 30% 세율 적용해서 7,500원 이렇게 되죠. 그런데 X1년도에는 세율이 30%인데 X2년도부터 세율이 바뀌었어요. 20%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게 법인세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묻고 있어요. 그래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 변경 전에는 30% 세율이었죠. 그래서 이게 그 이연법인세 뭐가 계산돼야 돼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니까 이연법인세 부채죠. 그래서 부채가 12만원 계산됐었던 거죠. 근데 얘가 이제 20%로 세율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연법인세 부채가 8만원 계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의 차이 부채가 4만원만큼 줄어야 되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가 4만원 줄어야 되고요. 상대 과목은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30% 세율일 때는 이게 이제 이연법인세 차감할 일시적 차이 자산 세후 7,500원을 자산으로 계산해야 되는데요. X2년 중에 20%로 세율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20% 적용하면은 5만원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죠. 그럼 양자의 차이에 해당하는 25,000원만큼 자산을 차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차액 25,000원만큼 차감돼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 과목은 법인세 비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단순히 세율만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 측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회계 처리가 일어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92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924페이지, 거기 좀 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양갈로 A, 그 현재가치 할인 아니함 그 아래 보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 아니한다.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이것들은 그 정확하게 책정된 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하지 않는 걸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명목 금액으로 그냥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갈로 B에 단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상계 해가지고 거기 굵은 글씨로 단기법인세 자산과 단기법인세 부채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법인세 자산이 뭐예요? 국세청에 갖다 낸 세금, 이미 갖다 낸 세금. 그 다음에 단기법인세 부채가 뭐예요? 국세청에 이제 갖다 내야 되는 세금, 미지급 비용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그 중간연합하면서 선급법인세라는 단기법인세 자산을 계상했다. 그럼 기말에 그 법인세 계상해서 금액이 크게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그 법인세 비용하고 기중에 계상한 선급법인세하고 차액만 미지급법인세라고 계상했죠. 예, 그렇게 상계해서 계산하는데 그거는 아무 경우에나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단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거는 그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은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갖다 낸 세금은 세법에서 중간연합한 거 있으면은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그 기말에 갖다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기업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가로 낼 것만 법인세 미지급 법인세라고 단기법인세 부채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회사가 비즈니스를 한국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에 낼 세금하고 중국에 낼 세금을 뭐 단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라고 해서 서로 상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세금 냈다고 중국에서 세금 안 내고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양갈로 C에 보면은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상계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도 뭐 같은 논리로 상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해서 제2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